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남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면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면도 날은 우리가 질레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질레트 회사에서 1차 세계대전 때도 안전 면도날로 해가지고 이제 히트를 치고, 지금도 이제 뭐 수백억 개가 이제 팔리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질레트가 새로운 혁신 제품을 만들어내자라고 해서 이제 디자인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7개 디자인을 만들고 1차적으로 특허 22개를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다음 단계로 해가지고 또 2, 3년 동안 걸쳐가지고 뭐 이제 제조 기술이라든지 제조 장치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또 32개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디자인에 부합하는 우리 브랜드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상표 같은 거. 그래서 마하3라고 하는 것들을 또 출원하고 난 다음에 상표도 등록받고, 그 다음 해에 이제 3중 면도날을 이제 출시하게 됩니다. 그게 시장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시장에서 이제 8, 90%의 점유율을 갖자 경쟁사 쪽에서 시크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죠? 거기서 이제 3중 면도날을 또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게 합니다. 질레트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다고. 그리고 질레트 쪽에서 이제 4중 면도날을 이제 출시하게 됐는데, 그 3중 면도날로 만들어진 그 특허 포트폴리오 2개를 가지고 시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기고 시크는 이제 퇴출이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질레트는 시중 단가를 15% 정도 인하시키고, 그 다음에 5중 면도날에 관련된 새로운 연구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고요. 그리고 면도날의 70%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계 유통망을 장악하기 위해서 P&G한테 스스로 인수를 당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전 세계 글로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이디어는 굉장히 이제 원천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성이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특허를 출원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선출원주의라고 해서 먼저 출원한 사람한테 권리를 주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전화기도 우리는 벨이 이제 최초의 발명자라고 생각하지만, 벨이 미국 특허청에 이제 출원하는 날 다른 발명자도 같은 날 출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권리를 주냐면은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출원한 한 사람한테만 이 권리를 주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부분들은 먼저 출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적인 아이디어, 기술을 누구보다 빨리 특허 출원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특허가 이제 출원돼서 일정 기간 특허청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 대응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 대응할 때 보면은 이 특허는 다른 기술로 인해 가지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특허가 얼마나 더 원천성이 있고 더 먼저 개발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시를 해서, 우리 보통 이제 연구 노트 같은 것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걸 제시해서 특허를 이제 받는 게 중요한데, 특허를 받는 것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난 다음에 1년 이내에 제품이 나올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나라로 특허 출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하나 나라에 특허 출원하는데 그게 전 세계에 특허 출원될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 그걸 PCT 출원이라고 합니다. 세계 특허 조약에 의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하면서 나는 PCT 출원한 겁니다 라고 하게 되면 전 세계에 특허 출원한 것이 되고, 30개월이나 뭐 20개월 특정한 기간 내에 자기가 원하는 국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유용한 제도로 이제 볼 수가 있죠. 뒤에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당신 낸 특허가 왜 특허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내오면서 내 특허가 이게 나중에 해당 국가에 특허 출원할 때 특허를 받을 수 있구나 없구나, 그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으면서 특허를 계속 진행할 건지 아니면은 이대로 멈출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 기술 같은 것들은 좀
라이프 사이클도 굉장히 길고 또 중간에 투자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20개월, 30개월 동안의 시간을 벌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국가에 출하는 방법과 전 세계에 한 번에 출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두 개를 한꺼번에 병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이렇게 정형외과와 관련된 시장은 지금 블루오션 시장이 아니고 이제 레드오션 시장입니다. 상위 10개 기업이 이제 전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고 나머지 2,000개의 기업이 10%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성장하게 된 그것도 이제 원천 기술에 기반한 특허로 성장하게 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국책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원천 기술이 있는데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정형외과 쪽 관련된 수술은 이제 2번을 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러진 뼈를 잇는데 그걸 고정시키는 이제 나사가 있는데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수술해서 그걸 빼내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 정형외과 쪽에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키스트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기업을 통해서 인지를 했고 그러면 생체에서 녹는 그런 나사를 개발해 보자 라고 해서 여러 소재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거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체의 요소로만 구성된 마그네슘이라든지 칼슘 같은 그런 금속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몸에 녹는 이제 금속이라고 해서 K-메시라고 한 것들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건 코리아 메시기도 하고 키스트 메시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에 없는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몸에 집어넣게 되면 6개월이나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나사가 녹아가지고 뼈의 일부로 형성하게 되는 재수술이 필요 없는 혁신적인 기술이었고 이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10년 동안 추가 개발을 계속하면서 강도를 높이고 분야를 다양화시키는 뼈라고 하는 부분들이 약한 쪽에서부터 손가락은 약하지만 또 등뼈 같은 때는 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강도에 맞는 기술들을 개발해 왔는데요. 키스트에서 신소재를 개발하게 되면 기업에서 테스트를 하고 성능 평가를 하고 다시 피드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시판하기 위해서는 이제 임상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서울대 같은 병원이 있는 쪽 같이 해서 결국은 10년 만에 개발을 성공하고 2015년도에 시판이 허가가 돼서 그 결과로 이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상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유럽하고 미국 쪽에 세계 최초의 몸에 녹는 그런 금속으로 가지고 미국과 유럽에 승인을 받고 있고 이게 되면은 결국은 이 시장에서는 이제 독보적인 그런 기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히든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기업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냥 정형외과 시장에서 있는 기술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했으면은 그런 많은 2,000개 기업 중에 하나가 됐을 텐데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중소기업과 기술 혁신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과 또 국책연구소가 같이 해서 시장의 니즈에 맞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기업에 넘겨주고 기업은 또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